KBS 대전은 새해를 맞아 지난 1일부터 6차례에 걸쳐 대전 충남 행정통합과 대통령 국정지지도, 지방선거 시도지사 적합도 등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취재기자와 이 내용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최선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먼저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서 차기 시도지사 후보군 적합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사자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네요. 직접 연락 한번 해보셨죠? 네, 주말하고 어제까지 한번 세 분 다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네. 반응은 한마디로 뭐 큰 의미가 없다,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선거가 5개월 좀 많이 남았죠. 남은 시점에서 하는 조사다 보니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설명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느끼기엔 그 2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2위가 누구냐에 따라서 본인의 이제 선두가 자리가 지켜지느냐, 뭐 뒤집어지느냐가 바뀌기 때문일 텐데 저희 정치 용어 가운데 밴드웨건, 이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일부 유권자들이 이제 초기 여론조사가 나오면요, 이제 선두 그룹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지지하든 안 지지하든 그 선두 그룹을 따라서 지지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 뭐 이런 것을 정치적 해석해서 용어를 붙였는데 이런 효과를 기대해서인지 2위가 누군지 또 격차는 얼마나 되는지 뭐 이렇게 꼬치꼬치 깨물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좀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이제 대전 같은 경우 보면 이장우, 허태정, 또 충남 같은 경우 김태흠, 강훈식. 사실 두 군데 다 이제 오차 범위 아니었었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 오차 범위를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문제였는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두 그룹이 정해졌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아직은 이제 어떤 인물 중심이라기보다는 당세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허태정 시장이라든지 어떤 본인의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어떤 당의 지금 현 정부가 범여권과 같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당세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것에 의미가 좀 있으려면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눈에 띄는 부분이 좀 세종이에요. 네. 현 시장에는 이제 최민호 시장하고 조상우 전 부시장이 이제 민주당이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인데 1%포인트로 나와서 그 격차가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셈이 되는 거죠. 이 조상우 전 부시장은 예전에 그 이춘희 시장 있을 때 부시장을 하셨죠. 네. 이분은 그동안에 다른 언론의 여론조사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중위 하위권 정도 나온다든지 좀 낮았거든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이 대조적인 결과인 건 맞습니다. KBS 조사가 아주 후하게 나왔죠. 예, 후하게 나와서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분석을 해보면 이분이 최근에 그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좀 하셨거든요. 그것이 아마 유권자들한테 인상적이지 않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좀 분석은 이춘희 전 시장이 갖고 있는 지지 기반 일부를 이분이 흡수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은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게 이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황운하 의원이 이제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이 왜 이렇게 좀 당이라고 하는 범여권이죠. 범여권을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지지자들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까지 강하게 황운하 후보 같은 경우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뜻을 좀 밝히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속된다면 아무래도 현실적 시장 아니면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좀 더 뭐 어떤 이득을 반사이익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좀 앞으로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여기까지 들어보고 행정통합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이번에 이제 행정통합 부분도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대부분 찬성 입장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대통령이나 범여권에서 강하게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하게 나왔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도심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분이시면서 도심 지역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그런 경향, 말씀하신 반대 경향을 좀 나타내신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심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거둔 세금이 농촌 지역에 쓰이는 것에 대한 우려, 뭐 이런 표피적이지만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되는 한 이런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이런 약간의 반대 현상, 반대가 좀 많은 현상이 좀 지속될 것 같은데 앞으로 행정통합 이슈는 계속 주요 이슈가 될 텐데 그 사이에서 이제 주민들이 우려하는 지점과 정부가 밝히고 있는 정책, 이 사이에서 얼마나 결을 나눠가지고 세밀한 정책이 공약으로 후보자들의 말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득 작업이 또 이어지겠죠. 아무래도 경제가 이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찾아가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말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지역 경제 관련돼서 그리고 지역의 도시 발전 관련해서는 여권과 같이 맥을 하는, 그러니까 여권과 함께하는 후보나 그리고 그 지자체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현재 있는 뭐 여권, 지금 현재 여당에 유리한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부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은 이제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지나야지 정확히 이제 판세 분석을 네.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이제 여론조사를 한 2차례 정도 저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설문조사하면서도 이제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 정책 현안이라든지 이걸 여쭤봤지만 너무 기니까 이제 듣는 분들이 좀 피로감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 저희가 더 정교하게 짜서 앞으로는 정책 위주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 생각이고요. 그 결과가 단순히 후보자에 대한 뭐 선호도를 떠나서 서로 후보자들이 자기 정책을 다듬는 그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고품질의 여론조사를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 기자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